요새 제가 미국 주식하면서 잠을 못 잡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 불면증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도 FOMC 들으려고 하다가 이제 10분만 더 있으면 볼 수 있겠구나 하다가 소파에 잠깐 누웠어요. 저 소파 있죠? 저기서 가끔씩 잡니다. 일주일에 5번은 저기서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장 봐야 되니까. 어제 FOMC 파월 발언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1.4%가 올랐는데 이게 오를 일인가? 좀 모르겠어요. 우선 호재는 호재인데 이 방향을 턴을 만들 정도의 에너지는 아니었었거든요. 애초에 지금은 트럼프의 시간이기 때문에 파월의 입으로 상승을 돌리는 게 뭐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파월 의장이 증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멘트는 다 해준 거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책 유지였습니다. 불확실성이 많은 세상에서 연준조차 불확실성을 던지지는 말자, 지켜볼게,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단어에도 심장이 철렁했죠. 이 단어는 쓰시면 안 되는 단어인데 파월 의장이 이 단어 써도 된다고 이제 이러면서 관세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것, 왠지 그 있잖아요. 저는 이 게임을 해본 것 같은데 저 말 나오면 몇 달 뒤에 안 좋은 일 있던데 이러면서 좀 걱정했었는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한 번 당하고 또 당하진 않겠죠, 설마. 3번 연속 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3번 당해서 3연봉이란 말을 하는데 우선 2연봉까지는 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연준의 정책 유지성 발언들이 만약 틀린 선택이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 오면은 증시는 휘둘릴 겁니다. 과거 2021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인플레가 치솟는데 인플레 일시적이야 이렇게 발언을 했죠. 시장을 안심시키는데 이제 주력했었던 파월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보다 파월 의장이 증시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증시가 나쁠 때 바닥을 찍으려고 갈 때는 비둘기가 되고 증시가 좀 오버슈팅 하려고 할 때는 매파가 되면서 눌러주더라고요. 덕분에 그 당시 때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었거든요, 증시가. 근데 몇 달 못 가서 끔찍한 22년 하락장이 왔었죠. 그때 30% 넘게 빠졌습니다. 만약에 그때 금리를 한 타이밍만 빨리 올렸다면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같은 기괴한 단어들은 안 나왔을 거예요. 어쨌든 시장이 상승을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잘못된 판단이라면은 문제는 22년처럼 도돌이표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제 관세가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오른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지 진짜 인플레이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플레 지표를 보면 약간 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플레는 대체 어디서 난 거냐? 미국의 유동성이 작년 3월부터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기간까지 M2 증가율 가속도가 붙었는데요. 긴축을 해서 인플레를 거의 잡아가는 구간에서 불씨를 완전히 꺼야 되는데 끄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혹은 선거를 위해서 유동성을 투하했다? 후자가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선거가 다 돼가는데 굳이 경기를 죽일 필요는 없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가는 보통 반년 정도의 시간을 먹거든요. 그리고 관세는 아직 제대로 시작 안 했습니다. 관세를 부과해야 보통 1년 이후부터 물가가 반영이 돼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거는 작년에 돈을 많이 푼 거 아닌가? 그 상태에서 관세까지 던지면은 뚝배기 안에 지금 찌개가 끓고 있는데 여기에 장작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찌개가 넘치겠죠. 그때부터는 장작을 꺼도 계속 불이 붙어서 계속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란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금리 인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절대 안 되죠. 지금 연준 입에서 금리 인상 단어 나오면 시장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선택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없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연설들을 들어보면은 경제 데이터가 좋다라고 말하는데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현재까지 고용도 좋았고 소비도 좋았고 물가도 잡혀가고 있다. 그런데 미래는 불확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준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는 과거들 거니까 현재 데이터만 보면 연준은 대처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상 유지 관련 발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연준이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선제적 베팅을 한다?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될 건데요? 책임지기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유튜버가 내일 증시 오릅니다. 내일 증시 떨어집니다. 하면 50%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페널티킥 골키퍼처럼 한쪽을 버리고 한쪽만 보고 뛰는 건데 연준이 그렇게 50대 50의 확률을 가지고 베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동결을 하면서 지켜보고 상황을 보면서 맞춰가자. 대응을 하자. 상대방이 왼쪽으로 공 차는 거 보면은 그때 뛰고 오른쪽으로 공 차는 거 보면은 그때 뛰자. 상대방이 구석으로 공을 찔러서 넣으면은 소용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연준은 100%를 막아내는 골키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예요. 근데 트럼프가 시작할지 안 할지 몰라요. 4월 2일 상호 관세를 진심으로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 정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먼저 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소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더 둔화되면은 고용시장도 둔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침체가 되고 물가를 낮추는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징후지 현실화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관세는 기대 인플레를 건드려요.
거예요. 물가를 낮추는 요소와 올리는 요소가 상충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불확실성이라고 불러요. 이런 불확실성과 기대 인플레, 경기 침체 우려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조차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해 불확실이죠. 그래서 정책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해야 될 이유도 없다.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면서 맞춰갈 거다. 최대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웬만하면 느리게 할 겁니다. 선제적인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신에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를 늦추기로 했는데 이게 증시가 호재가 돼서 1.4%가 올랐는데 금리를 빠르게 못 늦출 것 같으니까 다른 걸로 선물 준 거 아니냐. 근데 파월 의장 입에서는 이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목적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연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위원들끼리 의견이 갈릴 수도 있어요. 지표가 조금 더 벌어지게 되면은. 어쨌든 연준 발표로 인해서 미국채 10년물이 4.2%로 내려왔습니다. 일본 금리가 1.5니까 이제 갭이 2.7%고요. 일본이 금리 인상 기미를 보이면 엔화가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일본이 금리 인상은 안 했는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뉘앙스의 발언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엔캐리 청산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한테는 안 좋은 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제 점도표를 보면은 연말 목표 금리를 3.9%로 보고 있고 2번에서 3번 사이 정도 보겠죠. 금리 인하. 타겟팅은 바뀐 게 없는데 장기 목표 금리를 3%로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목표가 원래 2%잖아요. 3%가 찍힌다는 거는 장기간 물가가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겠죠. 이제 이게 2.0이 나와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 다 잡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3.0이라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의 영역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중금리로 오래 갈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시장의 유동성이 미국에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중국, 한국 같은 아시아는 힘든 시기를 더 오래 견뎌야 될 수도 있어요. 금리가 빠르게 좀 떨어져 주면서 아시아로 돈의 이동이 되고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이거를 원하는데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했잖아요. 더 많이 내려올 거라 생각했는데 덜커덕거리더니 안 내려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좀 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애매한 거죠. 아시아 증시가 애매한 상태.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길어지면 이제 안 되는데 못 견디는데 그러다가 아시아의 어느 한 국가가 경제 위기 올 때까지 이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미국이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 관세, 중금리는 결국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금융 공격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금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떤 인위적인 액션이 없으면은 3%란 얘기잖아요. 연준도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률은 낮은데 금리는 3%고 인플레가 3%가 되면은 결국 경기는 둔화가 됩니다.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을 내거나 아니면 침체를 만들어서 인플레도 낮추고 금리도 2% 목표로 낮춰가야 되겠죠. 트럼프도 연방정부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침체가 필요해요. 연준도 침체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둘이 침체를 나서서 만들 수는 없어요. 침체를 막으라고 나온 건데 침체를 의도적으로 하면은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상황적으로 침체가 필요하긴 합니다. 선제적인 조치보다 조금 더 징후가 나오고 조금 더 늦게 조치를 하면은 더 많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연준도 좋고 트럼프 정부도 좋습니다. 이런 거를 예상하고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이번에 연준의 행보가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실제로 액션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는 연준의 발언보다는 트럼프의 액션이 더 중요한 시기고 4월 2일에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시장이 긴장할 수 있거든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어떻게 가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하락장이라 말할 수도 없고 상승장이라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횡보장 정도 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지표적으로 나와져야 방향성이 잡히고 증시가 좀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미국 증시는 좀 안 좋은데 한국 증시는 펄펄 날고 있어요. 지금 미국 증시 하락한 날 신경도 안 쓰고 계속 오르잖아요. 업종들도 여러 개 가지고 돌아가면서 올라가거든요. 좀 신기합니다. 제가 그때 동해바다에서 입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뿌듯합니다. 동해바다 쪽으로 입수를 했을 때 미국 증시가 22년 10월인가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많이 올랐었고 이번에는 새해 맞이해가지고 한국 증시 방향으로 입수를 하니까 코스피가 오르고 심청이도 아니고 코스피 올라서 좋네요. 미국 주식도 같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